이제 국세청이 디지털 자산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실시간 전산 직통망을 정역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일상적인 행정 조치로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거대한 판도 변화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1,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향한 깐깐한 세금 징수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시적 신호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시장을 지속적으로 짓눌러왔던 불확실성의 안개가 마침내 걷히고 디지털 자산이 명실상부한 국가 단위의 제도권 자산으로 정식 인정받는 결정적 분기점이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동안 과세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이번에도 그저 말로만 끝날 것이라 방심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와 국세청의 움직임은 과거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전담부서의 과장이 정식 발령을 받았고 실무팀이 3개나 꾸려졌으며 거래소들의 실시간 데이터가 국세청 서버로 전송되는 구체적인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죠. 국가의 정식 행정 조직과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실질적 법 집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떠도는 소문이 아닌 완벽히 준비된 시스템 위에서 시장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국세청은 단순한 조세 수징을 넘어서서 개인별 거래 정보와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용 전산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속속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력이 이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국가 가상자산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온전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정밀한 장부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즉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과 비트코인 및 XRP 현물 ETF 도입 추진에 그 진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대형 보험사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은 투명한 장부와 정교한 과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시장에는 단 1원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요. 결국 국세청의 완벽한 전산망 구축은 단순한 세금 징수 목적을 넘어 대형 기관들의 조단위 자금이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필수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죠. 과세라는 정식 입장료를 치르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메이저 기관 자금의 대대적인 유입이 펼쳐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이 움직이고 국가 단위의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법적 명확성과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국세청의 전산망과 과세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러한 글로벌 금융 공룡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격인데요. 이는 가상자산이 비제도권 투기자산에서 월가 중심의 핵심 금융자산으로 승격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은 매우 명확합니다. 1단계로 국세청의 전담부서 신설과 전산 직통망 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2단계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승인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며 마지막 3단계로 연기금과 기관들의 조단위 자금이 본격 유입되는 로드맵인데요. 지금 우리는 1단계를 거쳐 2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급격한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면은 그만이라는 생각 역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가상자산 정보 자동 교환 협정, 즉 카르프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 간의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미 국세청이 감지한 해외 가상자산 신고 규모만 1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투명한 글로벌 통합망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제나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디지털 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글로벌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과세체계 구축과 현물 ETF 추진은 가상자산 시장이 비제도권의 한계를 완벽히 벗어나 엄청난 규모의 기관 자금을 흡수하는 거대한 재평가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최저 바닥점만을 잡으려고 주저하기보다는 메이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주요 가상자산들은 향후 들어올 거대한 제도권 자금의 크기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받기 전 단계에서 해당 자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향후 시장의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일어날 때 매우 긍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